네. 네. 포스코 로봇 이야기. 경영연구원 박형근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기자님은 이런 똘똘하고 기특한 로봇이 나온다 네. 이 뉴스를 들으면 네. 이야 저거 한 몇 대 사면 아주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이 저 자식들이 나를 대체하겠네 큰일이네 걱정스럽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전 잘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 그런 로봇 아예. 자체가 안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로봇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로봇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사람을 진짜 대체하는 로봇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하여튼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서 요 수준까지야 되겠으나 이 수준까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네. 안 나올 거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자율주행도 아직 잘 안 되는데 로봇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보통 살아가면서 그런 예측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 안 틀릴지- 맞습니다. 안 맞죠? 그래서 그럼 나올 것 같네. 어떡하지? 하여튼 테슬라의 로봇은 투박하지만 네. 뭔가 장점이 꽤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는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대량 한다. 생산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고 어떻게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지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예, 텐데요. 예. 화면 좀 보시면 테슬라가 하드코어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걸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코어 엔지니어링. 네. 예. 지금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요. 음. 뭐 그 안전도 테스트를 해보면 기존 완성차 업체보다 더 뛰어난 스코어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화가 가능했느냐 보면 엔지니어링 툴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보신 게 충돌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실제 화면입니다. 영상인데 잠시만요. 영상이 잘 안 넘어가가지고 이제 실제 충돌이 되면서 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넘어간 장면입니다. 근데 예. 보시기에 어떠세요? 실제 영상하고 컴퓨터 안에 말하자면 요새 메타버스 좋아하시잖아요. 예. 가상 세계 그 시뮬레이션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엔지니어링이 사실 뭐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뮬레이션 툴들을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유독 더 잘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면들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시뮬레이션 툴들을 통해서 굉장히 원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과거에는 차를 직접 만들어서 충돌을 시켜 보니까 차 시제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 하나에 5억, 6억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충돌 테스트를 다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충돌 충돌 테스트를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제 뭐 다른 완성차 기업들 다 하는 기술이지만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로봇에서 넘어오면 로봇도 이제 가상 공간 안에 로봇에 말하자면 아바타 로봇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개의 관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관절에 모터에 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속도는 어느 정도로 제어를 해야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국엔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뭐 효율적인 모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28개 관절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음. 그런 다음에 최적점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로봇의 몸이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28개의 관절이면 최소 14개 종의 모터가 필요해요. 네. 기존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혼다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28개의 다른 뭐 그 액추에이터들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다양성이 많을수록. 예.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 최적점을 찾아서 저희 뭐 자동차에서도 보듯이 모델 3하고 모델 Y가 공용화 정도가 한 75%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용 부품을 늘리면 늘릴수록 원가를 인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28개 관절에 들어가는 모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점을 찾아가지고 6개의 유형의 모터로 압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6종의 모터로 이 28개의 관절을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원가 혁신에 테슬라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하나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되겠어요. 실제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예. 로봇은 굉장히 리지드하다 그러죠. 이제 사람이 손을 뻗으면 손끝이 살짝씩 흔들리잖아요. 예. 근데 로봇 제어가 쉬우려면 굉장히 견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소 섬유 소재 같은 거는 초고탄성 소재라서
이 위치로 딱 보내줘 하고 모터 제어를 하면 탄소 섬유 바디를 쓰게 되면 뭐 오차 없이 딱 그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비싼 소재를 다 쓰면 되잖아요. 실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다리가 탄소 섬유로 구성이 되거든요. 아. 그런 이유에서 좀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테슬라는 그런 소재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플라스틱 그리고 기존의 뭐 알루미늄 이런 범용재를 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용재를 쓰겠다. 그리고 공용화를 최대화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속기 같은 부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일본 그런 잘 만드는 기업에다 주문을 하면 뭐 6개월, 8개월 주문이 밀려 있어요. 협동조합 예. 같은 예. 경우에도.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체 생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 또 보시면 이 6개 액추에이터를 직접 이제 디자인해서 예. 생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감속기 포함된 이제 센서류 포함된 이런 액추에이터를 실제 자체 생산하겠다고 설계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거 식 같이 발표했어요? 네. 이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범블 C라고 하는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 기존의 오프 더 쉘프,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들을 사다가 조립한 내용이고 이제 차세대 로봇으로 선보인 아까 이제 뭐 커버들을 좀 쉬운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액추에이터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만들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점 가격이 내려가서 2만 불 때까지 맞출 수 있겠다는 기대를 좀 갖게 되는 거죠. 야, 그래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바디의 액추에이터들인데 예. 더 중요한 건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빠져있던 게 뭐였나요? 손에 이제 손, 덱스테리티가 예. 빠져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덱스테리티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 진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나 뭐 이제 그 오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업에서 굉장히 손 놀림이 뛰어난 예.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핸들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미 이 루빅스 큐브라고 하죠. 그래서 네. 루빅스 큐브를 한 손으로 한 3, 4분 정도 안에 해결을 하는 이런 돌려서 지금 네, 돌리는 네. 거예요, 지금? 맞추고 있는 와, 거예요? 와. 손이 굉장히 뛰어나죠. 기능이 뛰어나죠. 근데 이런 로봇 손을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 테슬라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드웨어는 저렴하게 만들면서 예. 덱스테리티도 갖추는 손을 만들 거냐 고민했어요. 그래서 로봇 핸드도 이제 보여줬는데 보통 이제 저희 손의 자유도가 뭐 27개 정도 돼요. 예. 이제 말하자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그렇게 되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도를 11개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당 2개, 그리고 엄지 네. 손가락이 이제 안쪽으로 접히는 것까지 더해서 11개의 자유도를 했는데 아까 보셨던 저런 그 굉장히 덱스터러스한 손 같은 경우에는 손 마디마디에 이제 센서들이 다 달려 있고 예, 뭐 예. 거의 120가지 센서를 달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온도도 느낄 수 있고 압력도 느낄 수 있고. 근데 그런 센서들을 다 부착하게 되면 엄청 비싸지겠죠. 예.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그 액추에이터를 만들까를 고민한 게 아까의 그 손입니다. 그래서 모터 수도 11개 자유도이지만 예. 6개로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터를 손가락마다 하나, 그다음에 엄지가 이제 접히는 것까지 해서 6개의 모터를 넣고 그 사실 이제 저희 손도 보면 근섬유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금속 와이어를 손가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터 하나로 하나의 손가락이 제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프링 매스라 그래서 사실 예. 한쪽으로만 그 와이어를 당기게 되면 손가락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태엽처럼 저희 보시면 태엽을 감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접히는 것처럼 이제 태엽 감듯이 어떤 네. 반발력을 집어넣어서 이제 스프링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필 때는 그냥 선을 놓아주면 야. 드르륵 이제 풀리게.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하나로만 네, 그 푸는 뭐- 거는 그냥 나는 풀리는 거고 네. 딱 감으면 감겨지는 거고 잡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클러치 드라이브라 그래서 사실 이제 특정 각도에서 이제 관절이 멈추게 되면 예.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물건을 잡을 때 물건을 잡고도 힘을 계속 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예. 떨어뜨리면. 근데 이게 클러치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물건을 잡고 락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서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면들이 보이는 거죠. 와. 그래서 사실상 이 로봇 공학 면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누군가 연구를 다 해놓은 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첨단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엔지니어링을 보게 되면 최적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쓸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연구원님 그 처음에 나왔던 그 테슬라 봇이 좀 어설픈 모양으로 네. 헐벗은 외모에 네. 이렇게 좀 약간 어설픈 방식으로 걸어서 나와서 인사한 것도 네. 사실은 굉장히 의도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 혼다 아시몬,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로봇들이 그 정도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연구개발 기간이 보통 7년, 10년 정도 걸렸어요. 예. 근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들이 발표하기는 6, 8개월이라고 했고 작년 AI 데이로부터 카운트를 하더라도 1년이 채 안 걸린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그 AI 데이를 봤을 때 움직이는 로봇이 과연 나올까?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로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년에 로봇을 선보였을 때 야, 내년에 도대체 로봇이라는 게 나오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6에서 8개월 만에 이런 개발 속도를 보였다는 거는 예. 그만큼 테슬라의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로봇 기업들을 이제 뭐 내년만 해도 벌써 예. 완성도가 훨씬 높은 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아까 그 걷지 못한 로봇을 보여드렸지만 내년 정도면 아마 몇 주 안에 걸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그게 이제 선언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어느 정도 믿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로봇 공학의 최적점들을 찾아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굉장히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생산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테슬라가 좀 무서운 점은 AI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 루빅스 큐브를 푸는 그 덱스터러스한 그 로봇 핸드 같은 경우에도 예. 결국에는 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거에는 입력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입력을 통해서 제어하던 거를 지금은 학습,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드웨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위에 AI가 얹어져서 아하. 말하자면 그 물리적인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 아하. 로봇도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설퍼 보이지만 예. 테슬라의 AI 학습 기능을 들여다보면 내년이 되면 같은 하드웨어라도 학습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5cm 안에 들어오면 일단 멈추고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왼쪽으로 피할지 오른쪽 피할지를 결정해서 네. 그 거리가 짧은 쪽으로 움직여라 이게 아니라 네. 네 알아서 배워라 하고 그냥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학습을 하면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네, 학습에 의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최대한 싸게 만들고 예. 대신 AI를 넣어서 네. 그 후진 하드웨어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전략이다. 네. 그래서 싸게 만든다. 네, 맞습니다. 아까 보신 보스턴 다이너믹스나 그 혼다 아시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기계 제가 이제 제목을 기계 시대라고 해요. 기계 공학 내지는 기구학 측면에서 거의 정점에 달한 로봇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AI를 적용했다기보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기계 설계적인 관점에서 기구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그 정점의 기술까지 올라간 기업들이라고 하면 테슬라는 사실 그보다 훨씬 못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지만 AI를 그 안에 얹게 되면 그 못지않은 운동 성능을 갖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네. 야. 새로운 포인트네요. 완전. 네. 예. 그런데다가 테슬라는 네. 그 지금 자율주행을 퓨어 비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기존의 저런 로봇들은 라이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레이저 센서라든지 굉장히 고가의 그 센서들을 좋은 장비들 장착하고 있죠. 있어요. 근데 이 테슬라 봇은 카메라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최근에 카메라 딱 3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쉬아이라 그래서 전면을 보는 카메라, 그다음에 양측면을 보는 카메라. 그래서 자동차 기술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상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존의 로봇들은
주행 경로, 말하자면 보행 경로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매핑을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시모나 보스턴 다이너믹스도 어느 정도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지만 예. 지금 자율주행 기술 레벨을 봤을 때 테슬라만큼 그만한 뛰어난 비전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테슬라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안에 있는 그 FSD 기술들을 로봇으로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로 거의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성을 거의 실시간으로 눈으로 파악한 보는 거죠. 거예요. 눈으로 본 건데 이제 3D적인 해석을 합니다. 카메라는 사실 2D잖아요. 예. 그런데 공간의 점유가 어떻게 되냐, 오큐펀시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에 들어간 어떤 인공지능 학습망인데요.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2D로 본 사물을 3D로 그대로 바로 투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나 말하자면 3D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공간이 어디가 점유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고 그럼 비어 있는 공간에 경로를 설정을 하고 보행 설계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기존의 로봇들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거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게 무슨 얘기라 뭐라고 하시죠? 네, 지금 2D로 세개 화면, 아까 말씀드린 전면 그리고 측면의 카메라들을 네. 2D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예. 돼요. 그래서 예.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는 게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보면 라이다를 다는 진영 있잖아요. 사실 예. 2D 예. 이미지를 보고 3차원 공간으로 해석을 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다 없이도 2D 이미지 3개를 겹쳐서 3차원 공간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넥에서 저 컴퓨터 모니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책상이 예. 얼마나 떨어져 예. 있는지를 2D 카메라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뭐 거의 10ms 단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D 이미지를 받아서 거의 실시간으로 3차원 공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처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어허. 거죠. 네. 와. 네. 저걸 어려워하는군요. 로봇들은. 네. 눈으로 막 그러면 다른 로봇들은 막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거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상당 부분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뭐 이제 제비 넘기 아하. 한다거나 이런 아. 것들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대로 움직인다. 여기 써 있고 요 장소에는 바닥에 여기 있고. 34초 후에 제비를 돌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아. 실제로 굉장히 시연을 한 장소가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사실 뭐라 그러죠?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실패를 한 끝에 그런 성공한 케이스를 촬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움직임을 한 보이는 게 1000번 아니라 연습해서 여기 넘어지면 네. 조금 수치 바꾸고 이런 식으로. 네.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끝에 어떻게 보면 야. 그런 모습을 제주 넘기. 찍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봇은 로봇 신기하지? 얼마나 신기한지까지 보여줄게 라고 해서 보여주기식의 로봇을 계속 만들었다면 네. 그러니까 신기는 한데 이제 얘한테 다른 걸 시킬 수 있어 하면 네. 아니야 이거 보여주느라고 이것만 가르쳤어. 제주 넘기만 잘해.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다 쓰라고 그럼 아니 그냥 신기하라고 하고 멈춘 거라면 네. 테슬라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니라고 하지만 지켜보면 다양한 걸 할 줄 알게 될 거야. 네, 근데 뭐 쉽게 폄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예, 모든 기구학적인 그 정점에 가는 기술력이 결국에 예. 지금의 로봇에 다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또 그 기술도 나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뭐 인공지능의 기반의 기업은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 기능에다가 누군가 인공지능을 심어주게 되면 지금 현대차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 테슬라 봇처럼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극에는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개발하려고 하느냐 좀 네. 보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테슬라가 계속 증설을 해가지고 예. 올 말이 되면 190만 대 연간 생산 체계가 될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캘리포니아, 상해, 뭐 베를린, 텍사스 포함해서 네. 내년 가면 뭐 200만 대 뭐 이렇게 생산 체계가 갖춰질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2030년 되면 2천만 대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150만 대 아니면 2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단위를 12개까지 더 앞으로 짓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 돼야지만 2천만 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그 자동화가 많이 돼야 되겠죠. 이런 곳에 요소에 로봇을 투입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프리몬트 공장에서 그 테슬라 봇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장 안에서는 아직 저희 가정까지 가기에는 사람이랑 코워크하기에는 위험성이 아직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이런 공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용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 뭐 4월, 5월 이럴 때 실제 중국 상해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곳에 이제 인력 대신해서 로봇을 투입할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천만 대 생산 체계까지 가려면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저 화면은 아직까지는 저것도 프로그램 된 거긴 하겠네요. 저거는 아직 지금 그렇죠. 테슬라가 뭐, 계획했던 대로는 아직은 안 됐으니까. 네, 태스크 자체는 아까 뭐 구글 에브리데이 로봇처럼 뭐 뭔가 질문을 줬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로봇들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물 판별이 가능하고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스스로 태스크를 줬을 때 이 위치에서 저 위치로 물건을 옮겨 놓는다는 미션을 줬을 때 어느 정도 그런 판단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지 그래요? 않을까 좀 보입니다.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자율주행 AI를 가지고 있다는 게 예,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시는 거네요. 네, 로봇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게 영역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사물을 판단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유사한 메커니즘이 있다. 네. 그런데다가 테슬라가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베타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서 가장 큰 장점이 어디서 오고 있냐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시범 주행 정도 수준의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웨이모는 캘리포니아에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행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를 16만 명이 가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차 한 대당 4테라바이트씩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16만 대가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격차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들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수백만 대, 밀리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적어도 수천 대 아니면 수만 대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그 테슬라 기가 팩토리 안에서만 몇천 대 돌아도 이제 실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될 거잖아요. 그럼 학습을 그만큼 많이 하고 더 자연스러운 로봇이 나올 것이고 다른 로봇하고 그런 면에서 차별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차별점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의 발전 속도가 생각 외로 빠를 수도 있겠다. 네. 개발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으니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 야,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네요. 마치 테슬라 처음에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델 S 뭐 이런 거 만들 때 하고도 모델 3 만들 때도 이거 좀 애매해지고 있네.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안 될 것이다. 네. 테슬라만 독점으로는 그 기술을 다른 자동차 회사랑 좀 테슬라는 억울하지만 우리가 개발 다 했는데 같이 공유하든가 아니면 못하든가지 테슬라만 신나게 무인으로 돌아가게는 안 할 것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의 테슬라 주가는 좀 고평가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로봇을 보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안 되더라도 테슬라 차를 사야만 이 로봇을 끼워준다. 로봇만은 안 판다. 라고 하면서 좋은 로봇을 만들어 팔면 이건 테슬라 차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오늘 원래는 이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원님 준비해 오셨는데 지난번에 그런 저 지역도 한번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개발하시는 분이 야 자율주행이 눈으로만 그래 좋다. 눈으로 잘하는 건 인정. 근데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게 말이 되냐. 도로 위를 다니니까 도로 위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보조 장치들 신호등에서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보조 인프라 장치 센서가 필요할 거다. 자동차만으로는. 그 생기면 꼭 눈으로 하는 거 외에도 다른 방식의 자율주행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해주시던데요. 뭐 제가 무엇이든 장담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아마도 네.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봐도 예. 테슬라가 분명 지금 굉장히 기술 격차를 갖고 선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네. 동의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궁극에는 누가 위너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한 100m 거리 정도는 앞서서 테슬라 기술들이 나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네. 네. 뭐 저도 오늘 아쉬운데, 그러니까 AIDA의 로봇이 워낙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했는데 사실 그 뒤에 FSD 기술이나 도조 이제 학습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진일보한 모습들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그거는 빠른 시일에 다시 한번 연구원 네. 인터뷰를 네. 잡아서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무인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안 되거나 아니면 막으려고 하니까 네. 이번엔 로봇을 개발해서 그 녀석한테 운전시키고 네. 나는 뒤에서 자면 그게 풀 셀프 드라이빙 아니냐. 그렇게 해서 패키지로 팔겠다. 네. 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하기 시작한 전 게 지난번에도 아닌가. 그랬지만 항상 테슬라가 늘 놀라운 점이 보통 이 기술 기업은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늘 싸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보면 그리고 그게 참 놀라워. 초기 상품이 매우 험불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굉장히 놀라운 언더스탠딩의 기업 정신과 비슷합니다. 저희도 우리 험불하죠. 지금 이거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 약간 뭐 어설프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내용만 좋으면 되지 좀 뭐. 되지. 뭐 뭐. 꼭 하면 이렇게 그럴 듯해야 돼? 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진행자? 뭐 아쉽지만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나머지 모시겠습니다. 내용은 한 번만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예.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또 좋은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물러갑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마음껏 즐기세요 하면 좋겠으나 일단 퇴근길 라이브 네. 보시고 네. 예, 저희가 저희는 7시 4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